제가 할 거는 이제 저희 세미나 오늘이 5번째 주제에 이제 신카이 마코토를 말하다라는 책의 새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조금 기억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요 한글 번역책으로는 작년에 나왔던 것 같고요. 2024년에. 근데 요 일본 책으로는 이게 23년, 22년, 23년 그쯤에 나온 거겠죠. 네. 네, 혹시 제가 다른 틀린 정보를 말하면은 손미성 선생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이제 1973년 이제 일본 나가노현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1999년에 이런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이런 걸로 수상을 하고 감독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별의 목소리 라는 걸로 하시고 유명해진 거는 이제 2004년쯤에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유명해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2016년 너의 이름은 2019년 날씨 아이 그리고 2022년 스즈메의 문난서 약간 요거로 가면서 이제 국민 작가가 되었다라는 게 처음에 작가 소개로 살짝 앞에 이 책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한글 번역 이렇게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세카이기에서 여기 보면 세계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세계에 있는 특별한 그런 언어로 해서 약간 변형된 언어라고 하던데 세카이기에서 2002년에서 2007년까지 개인이 자의식과 연애 감정을 중심으로 한 닫힌 세계를 그립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의 소통, 어려움을 다룹니다. 그래서 별의 목소리, 여기서부터 초속 5cm까지 그리고 고전기 2016년까지 해서 아까 상실의 감정을 좀 역사, 과거, 문화에서 조금 넓혀지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가 봐요. 너의 이름은 이제 요 고전기 마지막 줌으로 이렇게 작가가 정리를 했고 세계기는 이제 현실 세계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다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주제랑도 연결된 재난 문제처럼 기후, 뭐 도시와 지역차 문제, 재난, 빈곤 이슈 이런 거가 적극적으로 들어갔다. 날씨 아이 스즈메의 문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 저도 예전에 봤는데 좀 가물가물해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줄거리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간단히 하면은 이런 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인공 남고생 도쿄에 사는 타키 그다음에 약간 지역 시골에 있는 여고생 미츠아인데 어느 날 꿈속에서 서로의 몸이 바뀌는 현상을 갖게 되고 처음엔 당황하는데 이 두 친구가 서로 익숙해져 가지고 각자 이제 어느 정도 룰을 정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이 현상이 멈추게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게 되니까 그 사이에 좀 정도 들고 이랬는데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키가 찾아 나서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원래 있던 미츠아라는 친구가 있는 시간이 시차가 좀 다른 거예요. 3년 전이고 해성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지역이 파괴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 있었던 거죠. 해성이 떨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죽게 되는 참사가 있었었고 이제 애니메이션 속에서 뭐 이런 어쩌고 말 발음이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신사의 재단에서 뭔가를 마시면서 시간을 넘어서 그녀의 몸으로 가게 되고 그녀에게 이제 이런 경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니까 미치아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시차가 다른데 이런 해질녘이라는 또 독특한 특별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만나고 다시 이제 기억을 잃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기억이 지워지고 이제 잘 알 수 없는 그림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면서 당신의 이름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영화가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 한국에서는 이제 2017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 포인트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제 신체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제 연대에 있어서 어떤 고립, 결여 이런 문제 의식 있는데 신체가 바뀌는 걸로 서로가 먼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소통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는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이 몸의 교환이 먼저 되면서 선행이 되고 이 책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적 코드, 신체적 코드 이런 이야기가 먼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다 보니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어떤 갈증이 갈급함 이런 게 느껴지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립되고 자기 세계 여기 그래서 이걸 세카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바깥을 이어주는 거 그리고 공공적이고 이런 역사 문제에 관심을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다 무스비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인데 무스비는 이제 여기서 뒤에 나오는 이 영화 애니메이션의 핵심 개념으로 약간 일본 종교 거기 나오는 뭔가 연결해 주는 생명력 흐름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시차로 보면 3년 차가 돼 있고 또 그 미치아가 죽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연결도 될 수 있고 또 죽음이 또 재난과 연결되다 보니까 재난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가 마지막 애니메이션은 이제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을 말하는데 요 때는 자기 인터뷰할 때 요게 직접적인 그 지진 모티브는 아닌데 여러 재난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인터뷰 이야기를 직접 책에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난들 때문에 공동체를 잃고 고립된 사람들이 잔뜩 생겨나는데 이거는 좀 우울증과 자살 이런 걸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2018년 청소년 문제 연구사 그 강연에서 이제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젊은이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원에 관하여 여기서 고가 마사요시는 이 원인이 타자와 연결이 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제 그래서 개인이 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인터넷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더 많은 인정 욕구와 소유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표된 건 책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무스비는 미츠어 할머니가 설명하는 표현으로는 뭐 이제 약간 애니미즘적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한데 모여들어 형태를 갖추고 되돌아가고 또 끊기기도 하고 이어지고 무스비 시간이기도 하고 사람을 이어주는 힘, 뭐 이런 시간 흐름 그 자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의 이미지로는 어떤 뭐 탯줄, 수정란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어떤 성적인 것들로 되면서 또 그게 또 어떤 생명의 힘으로도 되고 탄생과도 되고 뭐 그런 모든 걸 아우르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까지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립되고 막 이런 거 오는 그 문제점을 또 영화가 이게 표현을 그걸 뚫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무습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이렇게 세계관을 지탱하는 신화적 연결의 힘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 공존하고 있다. 합리적 세계, 우리는 세속적 세계를 살고 합리적 판단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근대 사회적 특징이 있는데 신화적 세계도 같이 있다. 자타의 구별이 없고 만물이 평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에 파르마콘 이것도 우리 얘기해볼 만한 주제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미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근데 인간이 살아가려면 미화가 필요한데 약간 재난 문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쨌든 낭만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가면 우울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연애, 결혼, 출산, 모험 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미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뭐 요거는 아마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자의 이야기 논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데 문제는 너무 과하면 이제 또 그것도 어그로고 문제인데 용법과 용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요 책 글에서 어째서 보수화되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가는 지금 우리 구구 개신교 문제 논의할 때 또 연결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포 관리 이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 하면 공포와 불안, 어떤 무력감, 세계 부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온갖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거 벗어나는데 어떤 문화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게임과 애니메이션 이런 게 우리의 죽음 이런 것들도 망각하게 하기도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걸 또 문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스카 에이지는 일본의 이런 서브컬처의 기호적 신체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화의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는 현실에
저자의 생각에 신카이 마코토는 현실의 그런 리얼리즘과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주는 약간은 미적인 그런 리얼리즘 감각을 절충하고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소개합니다. 네, 두 번째 요거였습니다. 요거는 도쿄, 요것도 도쿄가 자주 나오네요. 이제 비가 멈추지 않는 어느 날 여기 남자분 이름이 호다카인 것 같아요. 도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알바를 하고 막 이러는데 요런 캐릭터가 나와요. 맑은 날씨를 부르는 무녀라는 그게 전설이 있는데 요게 이 여성 주인공이 희나라는 소녀를 만나게 돼요. 이 희나가 기도를 하면은 하늘이 맑아지면서 이제 그 날씨를 맑게 해주는 맑은 소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맑은 날씨 배달 서비스를 해서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가가 따르는데 이걸 능력을 쓸수록 희나의 몸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져간다. 그래서 결국 희나는 천상의 세계로 사라지고 도쿄는 다시 폭우에 잠긴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 희나를 잊지 못해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 희나를 되찾기 위해 천상의 세계로 가서 희나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도쿄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렇게 돼버리고 엔딩은 희나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 아까 마지막 뭐였죠? 세계기 맞나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빈곤, 소외, 이 두 주인공 다 조금 그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묘사되거든요. 그러면서 기후 문제, 그런 재난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책에서 어떤 얘기냐면 인간의 자연에 관한 태도, 이제 환경 문제를 말하다 보니까 일본의 정서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인간은 도저히 자연을 컨트롤할 수 없다. 자연에는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일본인의 머릿속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일종의 는는하면서도 유연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체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면 유럽에서 리스본 대지진을 그린 볼테르의 캉디드를 보면 지진을 일으킨 신에게 분노를 표하고 신은 죽었다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로 나아가는 정신이 있다. 이것은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서양의 과학주의, 인간주의로 이어진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좋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재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요 다음 애니메이션은 또 주인공이 약간 이렇게 주체적으로 분노를 일으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는 기도 하지만 요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아이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지금 이 환경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나 이런 시스템 자체로 있는 거라서 그 시스템 자체에 반역하는 조금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치 철학자 지제기 툰베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야말로 지구 온난화에 맞서기에 필요한 것이다. 과학적인 결과를 보도로 끈질기 반복하고 각 메시지를 흐지부지게 만드는 수학적 장치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가 나오고, 근데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거랑 다른 느낌으로 SDGs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약간 이런 거 유엔에, 근데 요거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이고, 요거 제가 작년 말에 유엔 가서 요거 제가 지인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고 왔는데, 이거는 또 뭔가 사회적 합의와 뭔가 과정과 기업을 조절하고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약간 지적이랑은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일본 저자들이 쓴 또 SDGs라는 책이 있나 봐요. 거기 있는 문장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분단되어 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가난 문제와 이제 여러 가지 식수 문제부터 해서 에너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 보는 이런 것가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표현에 대해서 이제 비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맨 마지막에 결국 희나를 되살림으로 인해 도쿄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데 마지막 대사가 우리는 분명히 괜찮아 라고 하다 보니까
뭐가 괜찮다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할 때 이 책의 저자는 요게 침수 수몰된 지역이 약간 그 일본의 어떤 선사 시대 뭐 그런 뭐가 있나 봐요. 조몬 시대라고 하는 6,000년 전 조몬 시대의 바다였던 것처럼 보인다 하면서 일본 역사에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선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유물로 보면은 그 엄혹한 시대에 기도하는 도가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역경에 맞서는 인간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호다카라고 하는 캐릭터가 약간 그런 선조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런 뭐 해상을 통해서 교통을 하고, 그러니까 도쿄는 물에 잠겼지만 오히려 요걸 통해서 그 다음의 미래로 나아가려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카미가 이제 신인데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자본주의 높은 위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려와 단순함을 지향하는 경향이 신카의 작품엔 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자연 환경에 복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남은 조상들의 정신을 현대 과학기술 문화와 습합, 이건 이제 합쳤을 때 또 창발적으로 생겨나는 제3의 방향성 뭐 이런 거를 표현한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인류세의 가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절망과 우울을 완화하며 용기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날씨의 아이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스즈메의 문단속. 이게 가장 최근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이게 제목에 있는 스즈메가 이제 여기 있는 여성 주인공이고, 규슈의 작은 해안 마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 소타 여기 있는 남자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문을 열게 되면서 이제 일본 전역에 일어나는 재난의 중심에 휘말리게 된다. 이 문은 저세상으로 통하는 통로고 그 문이 열리면 지진, 재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문을 닫기 위해 소타는 요석이 되어 그걸 봉인하려고 하는데, 뜻밖의 고양이 다이진에 의해 이 남자 주인공이 의자로 변해버리고, 스즈메는 의자로 변한 이제 소타와 함께 일본 전역을 돌며 이 문들을 다시 닫는 여정을 떠난다. 그래서 이제 도쿄, 고베, 후쿠시마 등 재난의 흔적이 있는 장소들을 지나며 점차 이 경계에 대해 저 세계와 이 세계의 경계에 대해 알게 되며 여러 또 과거의 기억도 마주하고 상처를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스즈메는 요속이 된 소타를 구하고 과거의 어린 자신에게 다가가 재난의 기억이 있는 그 어린 그 스즈메에게도 이렇게 괜찮아 살아있어라는 말을 하면서 재난의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작가가 이제 아마 22년 7월 그쯤에 그 아베 신조 총리 암살 사건 있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 책의 요 스즈메 애니메이션의 메시지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뭔가 변화가 되는 임기점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짚고 시작하는데, 첫 번째 미화인데, 아까 이제 미의 파르미콘에서 독도 되고 약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미가 이제 현실 은폐가 아닌 너무 현실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걸 견디게 하는 수단으로서 미화, 이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되고, 종교론은 이제 원초적 애니미즘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렇게 되는 이유가 다원적인데도 세상을 좀 고쳐 나가려는, 개량하려는 방향. 그래서 이제 극우주의나 뭐 이렇게 근본주의로 가지 않는 어떤 종교적 방향을 말하고,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건 이제 전통적 방식, 그런 신체와 신체가 접촉하는 전통적 방식과 뉴 미디어, 그래서 그게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습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 그 인터넷 세계와 전통적인 그런 로컬 공동체 그런 거죠. 그게 다 필요한 방향으로 나간다. 이게 이 애니메이션이 그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소제목이 지방 세트에 대한 장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소제목 안에 글에 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소재가 직접 인용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인터뷰로 신카이 마코토 인터뷰로 요때 이후로 내 마음의 속에 흐르는 소리가 멈춰버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재난들이 이렇게 있지만, 근데 일본은 저희가 작년 1월에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도 지진 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좀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수도 좀 그 피해 여러분 뭐 검색해 보시면 동일보 재진도 그렇지만 그 피해 규모와 죽은 사람들 숫자 이게 너무 좀 커가지고 조금은 느낌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는 이제 그런 지역들 고베 뭐 이런 지역들 다 돌면서 지역의 삶을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세카인데 이게 그냥 원래 세계 이렇게 돼서 구체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타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세카이를 좀 이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아까 주체가 좀 수동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약간 나는 아직도 화가 나 있다. 또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면서 이 세상의 담당자인지 신인지 모르겠는데 호통치고 싶었다. 이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 소설에서 있는 대사인지 그냥 이런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분노를 품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주체를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문 너머의 그 세계보다 꿈의 세계보다 현실은 그 긍정하고 싶은 게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비극적이고 회색적인 현실이지만 그래도 현실을 긍정하면서 생산적인 힘으로 뭔가 바꾸고자 하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재난을 할 때 이런 순환을 함께하고 공감하고 헤아리는 마음이야말로 논리나 시스템 간 다른 형태로 전 세계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아닐까. 근데 그 신체에 연결해서도 여러 문제로 이렇게 상처받은 신체들이 또 서로 연결되는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연결되고 새롭게 연결돼서 어, 앞으로 태어날 이들을 긍정하고 또 미래의 죽은 자들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표현들도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책의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만약 정치가나 자본가 등 승리자의 집에 문이 있고 그 문이 격차 사회 속 패배자라 불리는 사람의 생활권과 연결되어 그 모습이 보이고 고통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다양한 구제책을 강구하게 될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소개는 끝났고 몇 문장만 조금 더 하면 우리가 보조 텍스트로 소개한 김홍중 선생님의 서바이벌 모더니티에도 이런 생존이란 말에 대해서 한 달락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여기 나무와 여인 박수근 이런 나무에 관한 그 설명으로 책 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생존은 생명의 축적도 생명의 심화도 아니다. 그것은 더 많은 생명, 더 확장된 생명, 더 강화된 생명을 향한 코나툭스의 발현이 아니다. 생존은 오히려 죽음 쪽에서 온다. 생존한다는 것은 언제나 삶을 위협하는 어떤 문제와의 마주침 속에서 삶이 부서지고 훼손되고 삭감되고 죽음 쪽으로 휘어져 가지만 거기서 다시 간신히 생명의 쪽으로 전해되는 순간 나타나는 은총이다. 생존은 죽음과 생명의 아슬아슬한 교점이다. 죽음에서 생명 쪽으로 틀어진 1도, 믿기 어려운 각도다. 누가 과연 자신의 살아남음이 자신의 자발적이고 의도적이고 자율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